전 세계 여성 불자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오랜 준비와 기다림 끝에 어제 그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로 4년 만에 얼굴을 마주한 세계 여성 불자들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폐막식까지 위기의 세상 속 깨어있기를 주제로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이어갑니다.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과 동국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스님은 물론 직원과 가족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혜사가 자연스님과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연스님은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설명해 일상에 지친 참가자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뉴스인 뉴스, 오늘은 지난 4년 동안 태고종을 이끌었던 27대 총무원장 호명스님을 만나 성과를 돌아보고 28대 집행부에 대한 기대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 여성 불자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오랜 준비와 기다림 끝에 서울 코엑스에서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로 4년 만에 얼굴을 마주한 세계 여성 불자들에게 한국 대회는 더 특별하고 반가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회를 주관한 전국 비구니회와 샤카디타 코리아도 19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여는 대회에 화려한 개막식으로 기대를 더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여성 불자들이 역할을 모색하고 세계 각국의 불교 문화를 나누며 연대를 강화하는 장 샤카디타 세계대회.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3천여 세계 여성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했습니다. 마음을 비움으로써 청정하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 세계사회의 위기와 여러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오늘 개최하는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5일간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제17차 말레이시아 대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으로 개최되면서 2019년 호주 대회에 이어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한국 대회에는 31개국 3천여 불자들이 동참해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30명의 출제자가 여성 석학들이 젠더의 고정관념을 깨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 적용하는 다양한 주제의 논문 발표와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Buddhists are no stranger to precarity and impermanence, and we are therefore quite well equipped to help ourselves and others to develop resilience, healing, awakening, and liberation. 2004년 8차 대회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 열린 세계 여성 불자들의 축제에 한국 불교계도 높은 관심과 기대를 표했습니다. 세계 여성 불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라는 주제로 세계적 위기 해결을 위한 본 대회는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대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개막식에 앞서 전국 비구니 차인회가 육법 공양을, 진관사 수륙제 보존회가 신중 작법을 시연하며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에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입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감염병 유행 등 세계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맞는 시적절한 주제입니다. 오는 27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학술대회 외에도 명상과 문화 공연, 환경 다큐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마음 챙김 글쓰기, 무상의 깨우침을 통한 회복력 키우기 등 50여 개의 워크숍이 열려 세계의 불교 문화 활동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역대 가장 많은 국가와 인원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위기의 세상을 넘어 세계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청도 운문사가 천년을 세우다에 힘을 보탰습니다.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 등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3월 쾌척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기금 2천만 원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은 물론 운문사도 출가자 감소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함께 잘 헤쳐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불교사회 연구소장 원철 스님, 운문사 교무 은광 스님, 교수사 송은 스님, 교수 서광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중국 방문 국회의원단이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불자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하자 조계종 중앙종회가 신속하고 진솔하게 사과를 표한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어제 중국 방문 국회의원단의 사과문을 읽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익을 먼저 고려하며 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마지막 언급은 인간의 자유와 평화,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보다 국가 간의 이해와 이익이 우선할 수도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파적 입장이나 국가 간 이해나 이익이 결부되더라도 인류 공통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인권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이 직영하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과 동국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스님은 물론 직원과 가족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복지와 동국대학교 의료원이 승려복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인 조계종 승려복지와 동국대 의료원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이 발전되고 또 동국대학교 의료원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뜻있는 그런 협약시키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를 계기로 동국대 의료원은 의료 및 전문 인력과 운영 홍보에 관한 자문 역할을 통해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발전과 상호 간 환자 전원 및 진료 편의를 위해 적극 협력합니다. 또한 동국대 의료원과 의료원 산하의 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경주병원은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산병원 있고 또 경주병원 있고 또 분당 한방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조계종 스님들과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직원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진료비와 종합검진비를 감면합니다. 아미타 불교병원도 이제 전국의 불자 또 스님들을 위한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산병원도 이제 전국의 우리 불자와 스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리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스님들이 노후에 수행하고 치료도 받으며 삶을 회양할 수 있는 여법한 수행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방침입니다. 환자 치료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 근방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이제 의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일산병원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더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안성에 개원한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은 건물 4층과 1층, 2층 일부를 리모델링해 쾌적한 병실과 휴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수년 내 80병상 규모의 시설을 신축해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도우입니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휴식과 치유의 자리가 되고 있는 템플스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일상의 동력을 찾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찾는 현대인에게 은혜사가 자연 스님을 초청해 효과적인 명상법을 알려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지친 삶을 돌아보고 일상의 동력을 찾는데 어떤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인 템플스테이. 은혜사가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한 효과적인 명상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은혜사가 어제 육학원에서 자연스님을 초청해 동아시아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열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님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불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스승이 되어서 이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이 걸음이 제2의 원효와 같은 그런 정말 승인의 자리에 두지 않을까 저는
감히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연스님은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설명으로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설명하며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의 주인공이 되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스님들이 정진을 들어가시는 그런 유서 깊은 선언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대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은 약간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동아시아의 우수한 정신 문화가 일반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필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에 앞서 자연스님은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으로 동국대 부속 영천 선화여고에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은혜사 템플스테이는 자연스님 강의와 사찰이 주는 평온함으로 삶의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체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너무 좋은데 은혜사에서 템플스테이 하니까 바쁘고 지쳤던 마음이 많이 힐링되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명상해보면서 좀 많이 힐링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130여 참가자들은 사찰 예절과 새벽 예불, 명상 등을 통해 내일까지 2박 3일 동안 산사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어갑니다.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일상에서 활력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참가자들은 사찰에서 보낸 특별한 체험과 시간을 경험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추억과 함께 일상의 동력을 얻었다며 호평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12명의 신임 군승이 부처님 전에 임관을 고하고 군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는 어제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남성사에서 56기 신임 군승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은 새로 임관한 군승에게 수행자인 동시에 포교사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56기로 임관한 군승은 육군 6명, 해군 2명, 공군 4명으로 총 12명입니다.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동문들이 학교 발전과 불교 중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국대학교 7080 동창회와 공무원 동문회 동공회는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을 연사로 제1회 야단법석 포럼을 연대에 이어 지속적인 연대의 자리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70, 80년대 학번 동문과 공무원 동문들이 정각원 법당에 모였습니다. 동국대학교 7080 동창회와 공무원 동창회 동공회가 함께 연 제1회 동국대학교 야단법석 포럼. 첫 포럼의 연사로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이 동국 발전과 불교 중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스님은 자리에 모인 동문들에게 조고각하의 뜻을 설명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남의 허물을 따지기보다 본인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길 당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놓여있는 우리 현실, 지금 현재 닥쳐온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저 불빛만 쳐다보고 가다가 또 아니면은 어떤 생각만 하고 가다가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모인 이 발길이 중요하다. 이어 건학위원회의 비전과 핵심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35만 동문이 하나가 돼 동국 발전의 디딤돌이 돼주길 요청했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동국대 7080 동창회 김종필 회장은 동국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심으로 소통과 35만 동문이 소통과 대통합을 하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이 야단법석을 열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흔쾌히 거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시 동공회와 7080은 동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깊게 연대하고 부활할 것을 오늘 선언하는 날입니다. 동국대학교 윤재용 총장도 동문들이 정각원에 모여 포럼을 연 것은 처음 있는 일 같다며 감격을 표했습니다. 동공회와 7080 동문회에서 이렇게 또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학교가 더욱 소통하고 더욱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학교 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고 또 학교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앞서 연극영화과 동문인 코미디언 이경실 씨가 활동하고 있는 동국 동문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쳐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100여 동문들은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동국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단합하고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6일이면 27대 총무원장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어렵게 시작된 이제 소임 자리여서 많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은 어찌 보면은 전국에 계신 우리 태고종 종도들 그리고 이제 종도뿐만 아니라 특히 교계 또 언론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마 소임을 원만히 잘 마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저 생각으로는 그런 대로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7대 총무원장에 이제 취임을 하실 때는 초유의 총무원장 탄핵 사태도 맞으셨고 또 길거리 총무원장 당선증 수여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종단을 이끌면서 한편으로는 또 종단 안정화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년 전 여 총무원사 앞에서 당선증을 받고 시작했을 때는 앞이 좀 깜깜했죠.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총무원장이 됐으면 빨리 총무원에 들어가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뭐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러나 제가 이제 쭉 생각해왔던 것은 사회는 사회법이 있고 종단에는 종법이 있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어찌 보면은 12월 19일 날 저희들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들어오고 합법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인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법을 잘 지켜가면서 열심히 하면 종도들이 따라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것은 종도들 분 역시 모두가 다 같이 그런 마음들을 내주셔서 가능하면은 종법에 맞게끔 종법대로 해가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어려웠잖아요. 모두가 다 어려운데도 종단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원만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종도들의 화합을 근간으로 해서 태고사 불사를 해서 태고사를 종단의 종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종조 스님의 부도가 모셔져 있는 곳을 성역화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원만히 좀 성취되고 한 70, 80%는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더 다음 차기 총무원장이나 집행부가 잘해서 불사를 이제 이루어 가면 되겠죠. 그래 또 서남사가 7, 8년 동안 묶여 있던 것이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그게 큰 성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태고사가 이제 종단 총본사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태고사 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재정적인 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은 본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건물도 지어져야 되겠지만은 어떤 종도들이 와서 수행하고 또 탐구하고 종조 스님의 산문원룡의 참뜻을 받들어서 수행 정진함으로써 그 터전을 영구히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태고 스님의 그 보살 정신을 따라서 포교하고 전법하는데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죠. 지난 4년 동안 아쉬운 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떠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큰 법회 같은 걸 좀 못했던 것들이고요. 이제 종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 법회도 하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역할은 사실 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단 순위는 종단협의회에서 이제 만들어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리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못했던 것은 저때 거의 꼭 해줬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차피 못해서 좀 아쉬움은 갖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바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단 차원에서 합동 보살계도 좀 해야 되겠다. 대성불교니까 대성불교에 맞는 그런 계획을 짜기는 했는데 역시 그 뭐 코로나19로 해서 그런 모임은 가질 수 없었던 것이고 종정 스님이 고리가 돼 있는데 종정 스님을 내 임기 동안에 초대를 해서 모셔야 되는데 그걸 좀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쉬움입니다. 이제 28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스님. 차기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집행부의 당부보다는 종도들에게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종도 한 분 한 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종단의 미래를 생각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은 끌어주고 밀어주는 역할. 그렇다고 잘못된 것까지 인정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가감하게 지적을 해서 고쳐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야 종단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8대 집행부는 종법을 잘 지키면서 종도들에게 그 어려운 것, 아픈 상처라든가 가려운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긁어주고 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잘하면은 아마 종단은 미래가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총무원장 퇴임 후에는 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큰 적은 없습니다. 이제 가서 그동안에 이제 종단 소임 맡으니라고 토굴을 잘 관리 못했으니까 열심히 좀 관리를 하고 또 정진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 이제 저도 포교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불교를 뭐 마무리 짓는데 뭐 이제 소임을 마쳤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에게 참다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그런 소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종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분들 한 분 한 분이 포교 전법사로서의 역할, 포교사로서의 역할,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는 것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수행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열심히 정진하면은 불교도 발전될 것이고 태고종도 발전될 것이고 또 개개사찰도 크게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꼭 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말이죠. 행정의 수정에서는 물러나지만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종단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리라고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